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7일 밤 10시를 넘었습니다. 저는 법률기술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뜻입니다. 법률가와 뭐가 다르냐? 법률을 왜곡하고 법률을 터무니없이 적용하고 또는 아주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교묘한 수법으로 법률을 행사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자, 김정은 세상이 되어도 그런 법률 기술자로 출세할 사람, 이런 의미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제가 법률 기술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법률가는 적고 법률 기술자는 너무 많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 이런 악질적 법률 기술자가 너무 많다.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조가 과거시험 합격자에 의해서 망했다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면은 틀림없이 사법시험 합격자의 손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은 기자가 또 선동 기술자가 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허다합니다. 기자는 사실과 거짓말을 구별해서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직업인이어야 하는데, 이 취재 기술, 기사 작성 기술을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해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기술자로 전락해버리면은 이게 기자가 아니라 선동가가 되죠. 이런 선동적 기자라는 얼굴을 하면서 선동을 해대는 선동 기술자. 법률을 사람 잡는 데서는 법률 기술자. 이 선동 기술자와 법률 기술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판이 된 거죠. 특히 탄핵 사태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른바 적폐 수사에서 이런 선동 기술자들, 그리고 이런 법률 기술자들이 아주 활개를 쳤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럼에도 뇌물죄로 징역 토탈 30년 이상을 선고받고 있는 상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법률 기술이란 말로 또는 선동 기술이란 말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맨정신 있는 기자들이 있는 나라, 인권의식이 있는 법률가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들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은 정치판도 완전히 선동과 폭력과 정치와 수사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전체주의 국가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수사가 한창이던 2018년 1월 21일 국가기관통신사라고 하는 자처하는 연합뉴스에는 끔찍한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이 뭐냐? 현금 들고 강남 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 개수기로 돈 셌다. 얼마나 이거 섹시한 제목입니까? 얼마나 선동적인 제목입니까? 현금으로 개수기로 돈을 세어가면서, 더구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은 연합뉴스가 쓴 기사니까 다른 언론사에 막 실립니다.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우선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보입니다, 오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녀가 고가의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사면서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빼돌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당시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자금 추적 등 수사를 벌려나가고 있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이분은 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2009년 이후 자녀들이 서울 강남권에서 실거래가 10여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조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그는 아파트 거래 당시 매수자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이례적으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자녀가 현금 개수기까지 동원해 거래액을 확인해서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난다는 증언도 했다. 원 전 원장 부부는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아들은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은 아파트 거래 당시 온전히 자력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살 만한 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모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제공한 특활비 2억 원 외에도 연간 40억 원가량의 원장목 특활비 가운데 거액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지난 19일 그와 당시 국정원 관계자 서너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이게 마치 국정원장이 원장 판공비를 자녀 집 사는데 빼돌려 것 같은 뉘앙스를 깔고 있는 기사입니다. 깔고 있는 기사예요. 현금으로 지불하고 개수기를 현금 자동 계산기까지 동원해서 했다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사는 어떻게 밝혀졌느냐?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뭐 비슷한 오보가 아니고 완벽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완벽한 오보로 밝혀지게 된 것은 물론 이 언론사가 스스로 밝혀낸 것이 아니고 원 전 원장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원 전 원장의 법률 대리인 측이 이 사건이 나간 직후 연합뉴스에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정정 보도.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 자녀 측이 이 아파트를 사면서 지급했던 송금 방식, 전세 보증금으로 가름한 부분, 그리고 수표로 지급한 부분을 낱낱이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제시가 되느냐 하면은 매매 대금이 15억 1천만 원, 중 14억 9,4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지급했다. 계약금 7천만 원, 또 8천만 원, 7천만 원은 인출해가지고 지급을 했고,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했고, 8천만 원은 인터넷으로 송금을 했고, 잔금 8억 원은 전세 보증금으로 가름을 했고, 4억 1천만 원은 수표로 지급을 했는데, 이 수표는 자녀 계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타 예금을 썼다 하는 근거를 딱 제시를 해가지고 정정보도를 요구를 합니다. 정정보도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씁니다. 검찰에서도 위 보도와 같은 내용을 알린 사실은 없다고 하고, 그날 다른 언론에서는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 유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아파트 매입 자금에 특활비가 흘러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라고 확인해 준 것이 다른 언론에는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합뉴스에는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도 않은 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 번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너무나 참담한 신경이다 해가지고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즉각 이 정정보도문을 2월 1일 받아들여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녀 아파트 계약 관련 정정보도문 바로 잡습니다. 연합뉴스는 2018년 1월 20일자 홈페이지에 현금 들고 강남 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 개수기로 돈 셌다라는 제목으로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이례적으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고 원 씨는 국정원장 재직 시절 그액의 원장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가져가 썼다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는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르지 않았고 매매 대금을 스스로 조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실은 오보를 했다는 거죠. 아주 근사한 개수기 동원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하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 그림 같은 오보 상상을 한 오보를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자인한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럼 일단락 됐느냐? 일단락이 안 되죠. 기사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합뉴스를 이 받아 쓴 기사가 여기저기 실렸습니다. 여기저기 실렸어요. 연합뉴스를 인용한 기사 또는 연합뉴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취재한 기사 등등이 실렸는데 연합뉴스가 원소스니까 결국은 연합뉴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오보를 확대 재생성하는데 다 연락을 해가지고 최소한 그것이 인터넷에 실려 있는 것을 검증해가지고 인터넷에서는 내리도록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연합뉴스 홈페이지에도 실려 있고, 물론 그 뒤에 간단한 정정 보도가 붙어 있습니다만, 그 정정 보도가 붙었다 하면 원 기사는 오보라는 거니까 그것을 내리든지 최소한 그 오보 분량만큼 상세하게 왜 오보를 하게 되었느냐를 써가지고 앞에 기사를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기사 다 읽고 뒤에 한 줄짜리, 몇 줄짜리 이렇게 딱 정정 보도가 나오면 앞에 기사의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뽑아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오보가 아직도 인터넷에서 지워지지 않고 여기 수십 건입니다. 수십 건. 수십 건의 사람 잡는 오보가 지금 인터넷에 실려가지고 두고 이 원세훈 전 원장과 그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죠. 피해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액 현금으로 강남 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 개수기까지 동원, 국민일보. 이건 또 네이버 뉴스에 실려서요. 원세훈 자녀 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매수, 검찰 국정원 특활비 의혹 여부 조사, 헤랄드 경제. 이것도 네이버 뉴스에 실렸네요. 검찰 원세훈 자녀 강남 아파트 현금으로 산 정황 포착, TV에서 교통방송까지 이런 걸 실어가지고 인터넷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SBS 현금 들고 강남 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 개수기로 돈 셌다. 이 원세훈 전 원장 측에서는 연합뉴스에만 정정보도 청구를 했고 다른 언론사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한국의 언론사 전체를 상대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스포츠 서울까지 나왔네요. BBS 뉴스에도 나와 있고 MBN에도 나와 있고 참 많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나와 있네요. 컨슈머 타임스라는 데도 나와 있고 중부일보에도 있고요. KBS에도 있네요. KBS 원세훈 전 원장 재임 기간 원 전 원장의 자녀가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0억이 넘는 돈을 현찰로 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완전히 오보죠.
조작이죠. 이게 KBS에 아직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기사가. KBS 실려 있어요. 더 팩트란 무슨 매체, 서울경제, 서울경제는 연합뉴스를 그냥 옮겨 실었습니다. 에너지경제, 연합뉴스 전제해서요. 이뉴스투데이, 허퍼포스트 코리아, 세계일보, 일요신문, 경인일보, 연합뉴스 전제입니다. 부산일보, 연합뉴스 전제예요. 자, 이 명예훼손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그 기사를 한 번 읽은 사람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아, 특활비를 아들한테 줘가지고, 현금으로 줘가지고, 현금을 한 보따리 가져가서 개수기로 세웠다. 10억이 넘는. 야, 정말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까요? 양극화 선동에도 아마 이용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고, 오보임을 연합뉴스가 자인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 오보가 인터넷에 실려가지고 있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분 가족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 언론의 오보에 의해서 어떻게 진이겨지느냐. 탄핵 사태 때 이런 오보가 참 산을 만들었습니다. 거짓의 산을 만들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짓의 산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야말로 거짓의 산입니다. 이 탄핵 사태는 언론의 난입니다. 언론의 선동 보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동춘이라는 분은 스포츠 과학 전문가예요. 아주 책도 쓰고 그리고 스포츠 재활센터를 운영하던 분입니다. 근데 한겨레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최순실이 단골로 다니던 마사지 센터라고 업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스포츠 센터를 마사지 센터로 바꿔버렸어요. 아, 어떤 여성이 다니던 마사지 센터 소장, 은밀한 관계. 그래서 최순실 씨가 마사지 센터 소장 정동춘 씨를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이것도 이상한 방향으로 그림이 하나 그려지죠. 이거 오보입니다. 아니, 완전히 날조입니다. 정동춘이라는 사람은 마사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스포츠 센터에서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재활하는 데지 마사지 센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한번 마사지 센터 정동춘 이렇게 치면은 지금도 마사지 센터 소장이라고 수만 건의 기사가 지금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춘 씨에게 물었어요.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소송하지 않느냐 하니까 한두 군데 오보를 해야지 수백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보를 하는데 감당이 불감당이더라. 무력감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한겨레 신문에서 이걸 특종했다는 기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아니, 오보임이 명백한데도 김의겸 기자나 한겨레 신문이 오보임을 인정하고 삭제하고 사과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은 오보를 할 수 있어요. 오보임이 밝혀지면 신속하게 정정하고 피해 복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오보를 해놓고도 수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기자가 아닙니다. 언론의 얼굴을 한 선동 집단이죠. 선동 집단이죠. 이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정정은 하기는 했는데 아주 성의 없이 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책임지고 연합뉴스를 전제한데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 지우기 싫으면 그 밑에 반드시 이것은 위의 기사는 사실이 아님이라는 것을 꼬딕 활자로 크게 적어주세요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한국에는 기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2만 명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런 선동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기자가 선동 전문가로 나서고 오범이 밝혀져도 피해 복구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벌받지 않는 이런 나라는
망한다면은 기자 때문에, 그런 기자, 그런 선동 기자 때문에 망하고 그런 법률 기술자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신종 양반 계급이 있어요. 선동 기자, 정치 검사, 정치 판사, 제왕적 국회의원,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를 하는 소위 NGO, 이런 사람들의 특권 계급, 신종 양반 계급입니다. 이 신종 양반 계급의 특권을 어떻게 혁파할 것이냐. 그것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자는 오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보임이 밝혀졌을 때 정정하면 됩니다. 오보임이 밝혀져도 계속 밀고 나가는 기자는 그때부터 언론을 사칭한 선동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기자 정신의 반대반은 뭐냐? 맨정신이란 농담이 생겼겠습니까? 감사합니다.